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단입니다. 자, 8월의 둘째 주도 시작이 됐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무섭게 내리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내일까지도 이 비가 거세게 내린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외출하실 때 큰 우산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은 이곳 왕좌의 게임에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전문가의 자존심에 달린 좋은 종목들로 뜨거운 대결을 맞붙을 예정이니까요. 이번 한 주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들과 더 오랜 소통을 나누실 수 있는 공간 노란톡방도 열려 있는데요. 샵 826번으로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방송 도중 하단으로 계속 나갈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에서 더 많은 투자 전략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왕좌의 게임 문을 열어줄 두 분의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우선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신호주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장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장은 좀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뭐 뚜렷한 움직임은 없었는데 그래도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자, 오늘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오늘 요즘 이제 우리 시장을 보고서 굉장히 좀 이제 좋지 않은 장이라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약세장 쪽에서 잠시 오르는 그런 반등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난 7월 달부터 지금 이제 8월 이제 두 번째 주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약세장이라는 말을 써도 될까 싶을 정도로 시장에서 많은 업종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 중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예전에는 어떤 장의 흐름을 보였었냐면 시장이 많이 무너졌다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한 업종이나 한 테마가 좀 주도 역할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돈이 막 이제 몰려버리고 막 올라가면서 이제 다른 업종으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형태였었다면 요즘엔 어떠냐면 뭐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올라가고 있고 뭐 IT는 IT대로 올라가고 있고 뭐 우주항공은 우주항공대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더 순환 장세를 좀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들어요. 그래서 현재 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올라가고 있고 옛날 같으면 어떻게 그랬었냐면은 뭐 어떤 한쪽 업종이 올라가면은 상대적인 업종은 하락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계좌도 지난 7월 달 초랑 지금이랑 한 달 정도 비교해 보시면 손실 종목은 손실이 줄었을 것이고 아마 수익 보고 계셨던 거는 수익이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뭐 그렇지 않은 종목은 정말 소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현재 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 상승장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지난달 초쯤에 2200포인트, 2270 정도 있다가 이제 2500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보니까 2600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7월달 초쯤에 시장이 더 내려갈 거야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눈물의 손절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저는 좀 기다리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이 저의 뭐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좋은 내용이 막 있어가지고 막 올라갈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되고 지금처럼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오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이 계속 가는 경우 오히려 저는 후자에 좀 더 좋은 장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에 좀 과도하게 하락을 했고 전 세계 다 하락했지만 한국 증시가 가장 하락을 많이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동반이 되었는가? 바로 2분기 실적이 동반이 되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는 약세장에서 많이 좀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종목이 아직도 이 강세장으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아직 탄력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제가 오늘 드리는 종목들
제가 이번에 수익률 대결에서 가지고 오는 종목들을 통해서 좀 계좌 좀 확 끌어올릴 수 있게 그런 좋은 종목들 같이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는 약세장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신호주 대표는 오늘장 또 전반적인 요즘 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일단 강세장 정도로 돌아선 거는 좀 맞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뭐 약세장이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개별주 이슈로 좀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종목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진 매트릭스라는 종목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15% 정도가 급등했는데 이게 왜 올랐냐면은 전일 미국의 바이오주 그게 굉장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요즘에 원순위 두창이 미국에서 유행이 돼가지고 좀 강세를 보였는데 진 매트릭스는 15%가 올랐는데 뭐 차백신 연구소라든지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좀 이제 다른 원순위 두창 같이 올라줘야 될 종목은 오히려 소외되고 같이 안 올라주니까 이게 진짜 강세장이 맞나 지수만 오르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식으로 소외감이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직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그걸 포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버티면서 손실폭을 최대한 줄여가시는 그 관점이 맞다고 보는 거고 일단 여러분들 뭐 상승이 계속 될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 지표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환율도 다시 뭐 1,300원 부근에 이제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되는 이때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적절한 테마와 있는 종목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고가 놀이를 한다거나 그렇게 뭐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니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신 종목,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버텨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아무래도 테마가 있는 종목들로 수익을 내기 좋다고 하셨으니까 자, 오늘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셨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룰과 함께 수익률부터 체크하고 오시죠.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 왕좌의 게임 수익률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 수익률의 변동이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 지난주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와 가격 전략을 안내를 드릴 텐데요. K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는 19,600원에서 22,000원, 이주연 대표는 21,000원의 매수를 완료했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흐름이 좋은데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금부터는 적풍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하나하나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에코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방송에서 소개를 한 이후로 현재까지 한 2%가량 소폭의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일단은 흐름도 상승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도 이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은 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는 매수해도 되는 구간, 그 위쪽으로는 오히려 매도 구간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4,000원 정고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전략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이제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뭐 횡보라고 얘기를 좀 하죠.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자면 지금 주가가 한 3,000원 언저리쯤에서 약간 이제 박스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저점을 보게 된다면은 저점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좀 긍정적인 부분들, 추세적으로 위쪽으로는 매물벽이 있지만 점점 아래 저점이 높아진다는 거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에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좀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위쪽으로 한 3,200원, 300원 정도만 돌파를 좀 해준다면은 바로 뭐 한 3,000원대 중후반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 왜 제가 드렸는지 아시죠? 수소차 관련 이슈, 또 자동차 부품주 이런 걸로 드린 거니까 잘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현대차 분위기 살아나고 있어요. 오늘 약세장에서도 나름 괜찮은 모습이었고, 뭐 기아, 그리고 만도, 현대모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달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월 초에 약간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주에 다시 관심이 좀 쏠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은 저는 보유 의견 드립니다. 네, 3,200원, 3,300원만 돌파한다면 또 목표가까지도 무난하게 도달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하셨고요. 만약 3,0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매수 기회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SP 시스템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15%가량의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오늘도 4%가량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님. 네. 예,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오늘 이제 뭐 고점 기준으로 20%가 좀 넘어갔었는데 매도를 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냥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왜 올라가는 거냐면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다음 달 말로 예정돼 있는 AI 데이에서 새로운 로봇을 공개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놀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감을 많이 이제 불어넣어줬는데 지금 현재 이 SP 시스템즈라는 기업은 실제 테슬라의 공장에 어떤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무언가가 나온다면은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SP 시스템즈가 일단 수혜주라고 생각이 돼서 시장에서는 좀 반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말이면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달하고도 시간이 좀 남아 있죠. 그래서 관련한 이슈가 아직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뭐 오늘 20%에서 좀 수익 실현할까 생각했지만 일단 조금 더 우리 목표가였던 12,000원까지 가져가 보기로 결정을 해서 일단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 재료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나오는 건 보셨지만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는 건 아직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직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 조절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 알고 계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조금 더 가져가서 목표가 이상에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목표가 12,000원 이상 가져가셔서 더 큰 수익을 내시라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지컨트롤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인지컨트롤스도 조금씩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요것도 자동차주죠.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지난주 나와가지고 좀 자동차주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드렸어요.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실제 기관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한동안 저는 이것도 밀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지컨트롤스라는 종목이 다른 자동차주들에 비해서 뭐 크게 나쁜 부분들은 없는데 좀 지나치게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매수 잡아드렸고, 현재는 여러분들 매수가 구간에서 아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라는 사실은 알려드리고, 현재 이제 주가 분위기를 봤을 때 작년에 이 종목이 거의 3만 원 가량 했던 종목인데 지금 뭐 8천 원대 놀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00원에서 12,000원은 가야지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뭐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죠. 그래서 인지 컨트롤스에 대해서 제가 기대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수소차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 수소 연료 전지 테마인 뭐 블룸 에너지나 뭐 퓨얼셀 에너지, 뭐 플러그 파워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을 했습니다. 이미 최근에 한 달 전에 바닥에서 뭐 많게는 100% 이상 올라온 상황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소 관련주들이 좀 뒤늦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예전에 공약으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우리나라 수소 경제가 전 세계 1등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임기 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소 관련된 수소 생태계에 관련된 종목들은 꼭 보셔야 되고 인지 컨트롤스가 아마 거기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부분이지만 없으신 분들 매수 가능하시고요.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수소 연료 전지를 또 육성하는 그러한 방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호재 힘입어서 이 종목도 더 상승 탄력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샵 826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셔서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 톡방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신호주 대표의 종목들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사조동화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까지 마이너스 2%가량 소폭의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종목이 시세를 좀 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최근에 제가 그 재밌는 걸 좀 이제 하나를 봤는데 사조동화원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뭐 앞전에 뭐 상승이 나온 동원수산이라는 종목도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도 얽힐 수 있는 거 맞는데 최근에 대만에 펠로시 의장이 다녀오면서 미중 갈등이 엄청나게 고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뭐 대만에서 뭐 수입품을 금지시키면서 뭐 수산물 그리고 과자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은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갈등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인플레이션이란 걸 이제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인플레이션 관련주였는데 했던 종목이 갑자기 미중 갈등으로 얽힌다든지 그렇게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앞전에 뭐 상승이 좀 나왔던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전혀 상승할 만한 자리가 아니다가 갑자기 이슈 하나도 그냥 상한가 이렇게 보내버리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아마 뭐 금리가 좀 잡히고 좀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사조동화원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시기 바랄게요. 목표가는 1,950원입니다. 이 구간까지 쭉 보유하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삼연철강 보도록 할 텐데요. 삼연철강도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해서 볼까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료가 하나가 더 붙었다고 보면 되는데 결국에 상승 모멘텀이거든요. 주가가 상승하려면은 결국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이제 뉴스 같은 게 나와줘야 되는데 철강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인플레이션 관련 테마이고 우크라이나 뭐 재건에도 뭐 철강이 들어갈 것이고 최근에 조선주가 화랑을 보였는데 거기에도 철강이 좀 들어갈 것이고 한때 예전에는 뭐 히토류 관련주 2등주도 철강이 출발했습니다. 한때 미중 무역 전쟁이 2018년에 발발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주가 한번 먼저 상승이 나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샘표 그런 뭐 콩 관련주들 그 다음은 이제 철강이었거든요. 뭐 관세 부과 때문에 철강주도 시세를 주었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오는 종목들이 대체로 그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료 같은 게 지속적으로 붙어줄 수 있는 환경에 수혜까지 받을 수 있고 영업이익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좋은 것만 이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도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애종목도 6,400원 목표가까지 쭉 보유하자 말씀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케이프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는 12%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케이프도 이제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전문가님. 아, 네. 이번에 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욕심을 좀 더 내보려고 하긴 했지만 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기다린 시간이 사실 좀 아쉬워지는 종목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뭐 상승이 좀 나왔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다 가져가셨겠지만은 일단 뭐 시간이 걸린 것도 있고 5,000원까지만 보고 미련 없이 매도하는 전략 취하시기 바랄게요. 목표가까지 가져가시고 5,000원에서 미련 없이 정리하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샵8266번으로 이렇게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종목에 대한 피드백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이 방송이 끝나면 8시부터 신호주 대표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전문가님? 아,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여태까지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뭐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이제 손실폭은 줄였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종목에 대한 매매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좀 높은 자리에서 생각보다 제가 차트를 좀 이제 높은 구간에서 좀 진입을 했다면 생각보다 손실폭이 좀 줄어들지 않아가지고 좀 이제 서운하셨거나 이제 속이 좀 상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럴 때일수록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을 잡아야 시장에 이제 공격하고 방어가 이제 둘 다 되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재료에 맞춰가지고 재무제표가 좋고 실적은 뭐 여전히 당연히 전 좋은 것만 가지고 오니까 무역전쟁의 뭐 수혜주 그리고 미중 갈등의 수혜주 인플레이션주로도 얽힐 수 있는 과거에는 정치 테마주도 얽힐 수 있는 그런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실적 당연히 좋고 테마 힘도 강한 그러한 종목을 소개한다고 하니까요. 방송까지 참여하셔서 더 많은 알짜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라는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바로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이어지는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적풍 전문가가 가지고 온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하반기 샤페론 상장 임박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나 봐요, 전문가님? 네, 이게 이제 그 치매 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인데 예. 요즘에 그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상장 준비를 또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샤페론 역시도 지난 5월달에 이제 하반기 상장 이제 심사를 통과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에 좀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요즘에 이제 상장했던 바이오 제약주들 보면은 의외로 공모 단계에서는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 많아요. 최근 보시면 뭐 IT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핫한 것들이 많았는데 바이오는 뭐랄까 좀 인식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예전부터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보시면 뭐 루닛 같은 종목들 상장 첫날에 바로 급등했고 다음날 또 급등했고 최근까지도 흐름이 완전히 죽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루닛 같은 종목들도 저는 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어떤 바이오 제약주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도 있었어요. 보로노이도 상장 첫날 6월 24일 날 뭐 장이 한참 안 좋았기도 했지만 첫날에 좀 무너졌지만
다다음 날부터 급등해가지고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아직까지 흐름이 좀 살아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지금 완전 바이오 업종의 최전선에 있는 상황이죠. 지금 90만 원까지 오늘 도달을 좀 해놨고요. 바닥에서는 또 뭐가 올라오고 있죠? 셀트리온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셀트리온에 대해서 얼마나 시장에서 혹평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최근에 셀트리온 뭐 증권사 리포트마다 다 목표가 상향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안 그래도 확진자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들도 있다 보니까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좀 지나친 저평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굉장히 핫한 흐름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샤페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아마 제 방송을 초창기부터 계속 보신 분들, 우리 이 왕좌의 게임을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은 이미 여기서 정답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주라는 건 정확하게 알겠는데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내년에 전자 소재 기업으로 변신 예정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완전히 지금 업종을 뭐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건 신사업입니다. 어... 네,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올해부터 소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매출이 뭐 10%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앞으로 내년, 내후년, 특히 이제 내년부터 새로운 공장이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내후년 2024년도부터는 완전 가동이 될 텐데 그때부터는 회사 매출의 60에서 70%까지도 예상을 할 정도로 지금 소재 사업에 엄청나게 지금 가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배터리 소재 기업 그리고 또 반도체 소재 기업 이런 것들이 은근히 시세가 좀 잘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요 기업들도 지금 아까 제가 바이오 제약주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소재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전자 소재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그동안에 의약품을 만들던 그런 화학적인 기술들과 어떤 소재 기술들과의 어떤 시너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들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제약사로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내년, 내후년부터는 아마 새로운 어떤 그런 업종으로 분류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어차피 돈 잘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사업에 투자해서 지금 새로운 소재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감이 오시나요? 일단 샤페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 두 종목만 딱 기억이 나는데 일단 소재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좀 망설이긴 했는데 일단 무림 쪽은 아닌 것 같고 무림 쪽도 일단 샤페론의 지분은 보유하고 있으니까 일단 저는 국전약품이 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맞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힌트 보시죠. 네,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국제전자센터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과 국제전자센터와는 일절의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저기 이제 서초동 쪽에 가면은 국제전자센터라는 그 이제 빌딩이 있어요. 하나 이제 쇼핑몰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서울 사람들은 국전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과 요거와 좀 이름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연상을 좀 하시기 쉽게 제가 하려고 가지고 온 힌트예요. 사실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힌트 때 말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아까 신호주 대표님께서도 뭐 두 개 중에 하나가 헷갈린다 하셨었는데 요걸로 이제 확실하게 드리려고 드린 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을 다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정확한 종목명을 만나보도록 하고요. 샵 826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전략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중 전문가가 가지고 온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는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도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면서 저 종목이 정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전략주 종목명을 노란 톡방에 올려주시면 정답자 총 10명을 추첨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바로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826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오늘 신호주 대표가 가지고 온 전략주 종목명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인플레이션 반사 이익주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동안 인플레이션 반사 이익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네. 요 순환매 장세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번에 재료 자체가 새롭게 붙어주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하고 인플레이션 이게 떼놓을 수 없는 그 상관관계에 있고 이 전쟁이라는 게 생각보다 빨리 종식될 그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원자재 같은 경우에 일단 가격을 보시면은 일단 한번 크게 올라주고 지금은 조정을 받았는데 저점은 어느 정도 높여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대만 펠로시 의장이 뭐 대만에 한번 방문을 하면서 뭐 중국과의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등 결국에 그것도 이제 관세 부과를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좀 긴장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이슈거든요. 물론 중간 선거를 두고 뭐 과도한 액션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결국에 주식은 그 재료입니다. 재료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제 내가 주가가 이제 상승이 좀 나올 만한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좀 이제 매매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듣고 오셨는데요. 아마 첫 번째 힌트는 아직까지 좀 두루뭉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DMZ 관련 수혜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와, DMZ라는 이름도 참 네. 오랜만에 듣는 네. 것 같아요, 전문가님. 한동안에 요 관련주들 그렇죠. 많이 움직였었는데. 네. 이 DMZ 관련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북한을 떠올리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거의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일단 여기에 뭐 회장님의 이름은 윤 씨와 이제 관련된 그렇고 또 이제 군사구역으로 이제 지정된 곳에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군사 지역이 뭐 해제가 된다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잊을만하면 상승을 보여주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번에 뭐 상승이 나왔던 것도 DMZ 관련 이슈는 아니고 최근에 뭐 한번 상한가를 또 이제 다녀온 종목이어가지고 재료 자체는 너무나도 많아요. 뭐 정치 테마로도 한번 얽혔었고 그리고 또한 이 종목의 장점은 좀 끼가 있는 품절주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 잊을만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관심 종목 위에서 아니면 좀 이제 오늘 등락률 상위에서 좀 반짝거렸던 그런 친구니까 한번 추리 잘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일단 뭐 정치 테마주로 엮인다고도 하고 끼가 있는 품절주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적풍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오늘 또 상승이 좀 나왔고 또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 중에 일신석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게 좀 말씀하신 거랑 많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신석재하면은 이제 건설 자재 업종이고 항상 이제 뭐 북한 얘기들 나오고 뭐 DMZ 얘기 나오고 막 이럴 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죠. 그래서 일신석재가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듣자마자 바로 이제 떠오른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뭐 코아스 같은 기업들. 이것도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어떤 상승 초입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비슷한 이슈로 올라가기도 했고, 현 주가가 예전에 뭐 코로나 때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일신석재나 코아스 같은 이런 종목들 중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신석재 아니면 코아스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정답 있나요? 여기에는 정답이 없고, 네. 네, 둘 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라는 거, 네. 그거뿐입니다. 네, 여기에는 정답이 없네요. 네, 그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 한번 추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뭐 유튜브에도 많은 정답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도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셔서 바로 들어오셔서 정답을 힌트 마지막까지 들어보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세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왕은 기본적으로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왕관, 어떤 걸 왕관을 쓰냐면, 쓰죠. 그렇죠. 예. 거기까지만 네. 이제 뭐 말씀드리면은 어. 이제 거의 이제 뭐 정답은 거의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DMG 관련 수혜주라는 게 보통 이 기업에 대해서 약간 좀 딥하게 파보지 않거나 뭐 재무제표하고 거기에는 사실 나오지 않는 거여가지고, 물론 예전에 군사구역으로 한번 얽혔을 때 상승이 나왔던 적은 있지만 보통 인플레이션 뭐 이제 과자를 파는 곳인데 이제 뭐 거의 정답은 나왔겠죠? 하지만 뭐 이런 테마주들은 좀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한 그런 수혜주거든요. 보통 인플레이션으로 얽히지 않고 정시 테마주도 한번 얽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는 뭐 정시 테마주도 한번 주고, 그 다음에는 뭐 과자값 인상으로 그렇게 뭐 2차 파동을 준 종목이어가지고 뭐 그렇게 대놓고 상승이 나왔지 않고 조용하게 오르는 주식이어가지고 아마 힌트 두 개만 보셨던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뭐 힌트 3개는 거의 다 종합해가지고 거의 다 나왔으니까 잘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자 관련주라는 좀 강력한 힌트를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눈치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채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면 이 종목명 정답을 올려주신 분들 총 10명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많이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힌트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풍 전문가님, 아까 아마 신호주 대표가 맞춰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국전약품 맞죠? 제가 중간에 힌트 설명하다가 이미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네. 예,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네. 국전약품은 이미 제가 한번 수익을 실현했던 종목인데 그때 제가 꼭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종목이 여기서 끝날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기회가 또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전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때가 이제 임박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제 오늘 종목으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주가 흐름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드렸을 때가 이제 7월 12일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락이 있었고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3일 만에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냈었죠. 그리고 나서 조금 길게 좀 내려오다가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바이오 제약주들이 다시 또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 확진자가 12만 명 정도 나오고 있고 이번 달 한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좀 증가세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이오 제약주 요즘 많이 눌림목이 있고 주가 흐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는 여기 이제 보시면 제 차트에는 항상 투매가 나올 때 어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때마다 제 차트에는 좀 표시가 되는데요. 지난번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6월 13일. 그때 이후로는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7월 29일 날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일주일가량 전혀 흐름이 더 깨지지 않고 버텨주는 걸로 보아 지금이 이제 단기 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격 전략을 어떻게 드릴 거냐면 위쪽으로는 한 8,6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매수 한번 해볼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단으로는 7,500원 이렇게 잡아서 한 8,000원 전후로 이렇게 가격을 좀 잡아봤고요. 아래쪽으로는 7,000원을 이탈하면은 좀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잡아놨고 뭐 제 종목이 보통 손절가까지 가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수 단계 잡아놨고요. 목표가는 제가 지난번에 10,000원에 팔아서 좀 아쉬웠는데 다시 한번 저는 목표가 12,000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국전약품을 들고 오셨는데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000원 참고하시고요. 매수 범위는 7,500원에서 8,600원까지 그 안에서 공략 가능합니다. 자, 샵 826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적풍 전문가와 더 오랜 소통 나누실 수 있는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에도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적풍 전문가의 전략주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를 만나볼 텐데요. 전략주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늘 공개가 되고요. 자세한 전략을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그 전략과 함께 또 어떤 이야기 추가적으로 해주시나요? 일단은 시장이 뭐 내일은 어떻게 될지 그게 좀 이제 중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그걸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종목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만 이제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뭐 최종적으로 가져가셔가지고 좀 이제 수익 시전을 이제 하셨을 때 그게 나중에 기억에도 남으시고 나중에 매매를 할 때도 아 내가 이런 포인트로 매매를 했으니까 좀 이제 실력 같은 것도 향상이 될 수 있는 좀 이제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도 상승이 될 확률이 높지만 앞으로 전반적인 시황 내용과 그리고 지금 좀 약간 경제 상황은 안 좋은데 주식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함께 또 전반적인 시황에 대한 정리, 또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까지 또 한 번에 다 정리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까지 참여하셔서 더 많은 정보들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신호주 대표 사진이 뜨어 있고요. 그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 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를 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이어서 내일장 전략을 두 전문가들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 내일장은 어떤 전략 가지고 대응하실 건가요? 저는 요즘에 이제 조정받은 종목들, 특히 이제 하락을 한 종목들이 있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SP 시스템스 같은 종목들도 제가 여러분께 제시했던 그 날이 어떤 날이었었냐면은 이 장대 음봉이 나온 날에 제가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20% 가까운 수익들이 한 뭐 4일, 5거래일 말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래량이 좀 없는, 거래량이 좀 적은 조정, 하락 같은 경우는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우리 시간이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 많이 조급하시고 하락하면 그만 팔아버리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살 타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한해서는 마음 편히 들어가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특히나 많고 많은 종목 중에서 정말 L자 종목만 작품 전문가가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고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점 강조를 해드렸고요. 샵 8226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나도 장 중에도 적풍 전문가의 더 많은 전략들과 피드백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도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신호주 대표의 내일장 전략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은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긴장의 끈은 아직 놓지 말아야 될 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16% 정도가 올랐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0% 정도가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제 회복이 좀 많이 될 텐데, 경기에 대한 뭐 침체 가능성이라든지 최근에 고용 지표가 또 잘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고용이 잘 나왔다는 건 경기가 뭐 살아난다는 징조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 빌미로 다시 한번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된 현상이 일어났고, 중간 선거 이후로 증시는 흔들릴 만한 그 분위기가 충분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뭐 매매를 포기하시거나, 그리고 뭐 매매를 아예 그냥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이제 아까 적풍 전문가님도 얘기를 해줬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뭐 정추세인 종목보다는 좀 바닥에 있는 것, 그리고 조정을 많이 받은 걸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실현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대만과 미중의 갈등 이런 것도 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최근에 그걸로 인해서 후폭풍이 좀 이제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수혜를 받는 알짜배기 종목들도 좀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는 말자라고 하셨습니다. 금리 인상, 이번에도 또 자이언트 스텝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고용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아직은 좀 긴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미중 갈등의 수혜주들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그런 팁까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오늘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풀어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문가님? 네. 이번 무방에서는 좀 여기에서 이제 다루지 못했던 전체적인 시장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그 6월에 폭락장을 겪은 지 뭐 얼마 안 된 그 시즌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잊혀졌을 때 싶었을 때 한 번 정도 이제 되짚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그 시장이 하락했을 때 그 시장이 하락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은 이제 무엇이 있을까? 이제 금리 차이가 역전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증시의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종목이나 매매를 하면 안 되고, 좀 이제 정말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좀 이제 탄탄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니까 방송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의 시장이 대체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또 꺾일 수 있고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이 왔을 때도 든든하게 좀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을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과 더불어서 이 많은 정보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신호주 대표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고급 정보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왕좌의 게임은 이렇게 어느덧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좋은 종목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